만약 오늘 밤 당신이 집에서 쓰러진다면 누가 가장 먼저 알아차릴까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72세 윤정혜님은 남편과 사별한 뒤 처음으로 혼자 맞이한 새벽 전등 하나가 나갔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누구를 불러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 그 순간 혼자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마주하게 된 거죠. 통계청은 말합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혼자 살아야 하는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살아가기 위한 생활 자립의 힘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일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처음 홀로 보내던 날, 윤정혜님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당연했던 모든 일들이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전기세 고지서를 보며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떠오르지 않았고, 장을 보러 나가도 무엇을 사야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떠난 자리는 단순히 외로움만 남긴 게 아니었습니다. 삶의 모든 기본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어설플 줄은 정말 몰랐어. 이 말 속에는 자책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당혹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살림을 꾸려온 사람도 혼자가 되면 기본적인 일상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살 때는 자연스럽게 분담되던 일들이 혼자가 되면 모두 한 사람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조사는 이런 현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일상 관리입니다. 식사 준비, 병원 이용, 집안 정리,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무거운 과제가 됩니다. 윤정혜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달이 지나면서 윤정혜님은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매일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식사 3가지를 정해두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란죽, 국수, 샌드위치, 이 3가지면 충분했습니다. 약은 요일별로 나누어 작은 통에 담아두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이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매일 아침 무엇을 먹을지, 어떤 약을 먹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가 오고 필요하면 기본적인 생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등록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누군가 나를 찾아줄 거라는 안정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 이런 것들을 새로 배우는 게 쉽지 않은데 가능할까? 윤정혜 님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꾸자. 오늘은 약 정리, 내일은 식사 계획, 모레는 응급 연락처 정리, 이런 식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쌓이면 결국 혼자 사는 능력이 됩니다. 전등이 나갔을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정리해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안정됩니다. 관리사무소 번호, 전기 수리점 번호, 가까운 철물점 번호를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단 3개의 번호가 당신의 불안을
절반으로 줄여줄 겁니다. 혼자 살아가는 시대의 생활 자립은 거창한 능력이 아닙니다. 매일을 지켜내는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윤정혜 님이 조금씩 변화를 만들었듯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정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 혼자 있을 때도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윤정혜 님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불안은 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작은 통증이었지만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이러다 움직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남편이 있을 때는 그저 잠시 불편한 정도였던 일이 혼자가 되자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혼자 있을 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74세 최명순님의 이야기는 더 구체적입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며칠 동안 통증을 견뎠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누구와 함께 갈 수도 없었고 택시를 타고 혼자 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결국 일주일을 참다가 통증이 더 심해져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초기에 왔으면 훨씬 빨리 나았을 텐데요. 최명순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혼자 살면서 가장 먼저 무시하면 가장 크게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이런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고령층의 외상사고 중 절반 이상이 집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계단에서 헛디딤, 욕실에서 미끄러짐, 주방에서 화상, 이 모든 사고가 집 안에서 조용히 벌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몸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 괜찮았던 무릎이 오늘 갑자기 아플 수 있습니다. 어제 잘 보였던 계단이 오늘 갑자기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약해진 게 아닙니다. 변화한 겁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고 준비하는 것, 그게 혼자 사는 사람의 생존 전략입니다. 윤정혜님은 이제 집을 다르게 봅니다.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벽에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현관 근처에 작은 의자를 두어 신발을 신을 때 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작은 장치들이 사고를 막습니다. 거창한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단 몇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안전 투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 시스템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윤정혜님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응급안전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손목에 차는 작은 장치가 제공되는데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9와 연결됩니다. 또한 정기 검진 날짜를 달력에 크게 표시하고 병원 예약은 절대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갑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쉽고 저렴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으니까 내일 해도 되겠지.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작은 위험도 크게 만듭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화장실 바닥을 확인하세요. 오늘 당장 손잡이가 필요한 곳을 체크하세요.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장치는 누군가 대신 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삶의 울타리입니다. 세 번째, 혼자 살아갈수록 돈의 흐름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윤정혜님은 남편과 함께 살 때 돈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주로 관리했고 그녀는 필요한 만큼 쓰면 됐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자 통장 속 숫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공과금, 관리비, 식비, 병원비, 이 모든 것이 혼자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돌아왔고 체감이 훨씬 커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가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비용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돈을 어디서 가져와야 할까? 남편이 있을 때는 함께 의논하고 결정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판단해야 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70대 초반 박정민님의 이야기는 더 심각합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불안이 커졌습니다. 혹시 돈이 부족해지는 건 아닐까? 더 벌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러던 중 지인이 소액 투자를 권했습니다. 원금 보장에 이자가 좋다는 말에 1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약속대로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원금도 이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박정민님은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괜한 일을 벌였구나.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돈을 불리려 하지 말고 지키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는 이런 현실을 뒷받침합니다. 고령층 지출에서 의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즉, 단순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작은 충격에도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윤정혜님은 이제 돈의 흐름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메모장에 모두 적었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보험료, 이 5가지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자동이체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했던 보험이나 구독 서비스들 한 달에 몇천 원씩 나가는 작은 돈들이 모이면 큰 돈이 됩니다. 그리고 비상지출을 위해 소액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6개월이면 60만 원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갑작스러운 술이나 병원비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리는 며칠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 오후만 투자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앞으로의 불안을 크게 줄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조금은 불려봐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임이 큰 돈이 아니라 일정하게 흐르는 안정입니다. 지킬 수 있는 돈이 가장 든든한 돈입니다. 복잡한 투자보다 단순한 저축이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 혼자 지낼 때도 가벼운 관계망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윤정혜님이 혼자 살면서 가장 놀란 것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날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밥 먹었어? 오늘 날씨 좋네. 뉴스 봤어? 이런 짧은 말들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자 입을 여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조용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다칩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감정의 움직임도 작아집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사회적 고립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조용히 다가오는 위험입니다. 부산 수영구에 사는 69세 김현숙 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은퇴 후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정해진 패턴으로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TV 보고 잠드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의 작은 봉사활동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몇 번 참석하면서 조금씩 말문이 트였습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사람들 사이에 있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현숙님은 말했습니다. 가벼운 인연도 내 일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노년층 연구 자료는 명확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수록 우울감과 기억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과 일상의 균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오래 이어가기 위해서는 깊은 관계가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볍지만 꾸준한 연결이 더 중요합니다. 윤정혜님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동네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석합니다. 누군가와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 듭니다. 또 하루에 한 번은 지인에게 안부 문자를 보냅니다. 긴 문장이 아닙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건강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관계의 움직임이 쌓이면서 혼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관계의 폭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온도입니다. 깊지 않아도 따뜻하면 됩니다. 많지 않아도 꾸준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꼭 새로운 사람을 깊게 사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는 것, 지역에서 열리는 작은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 살지만 고립되지 않는 삶,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 모습입니다. 5번째, 혼자 지낼 때 마음을 지키는 작은 습관입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생활이나 건강보다 더 크게 흔들리는 것은 마음입니다. 윤정혜 님도 처음에는 일상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식사, 약, 청소, 이런 것들을 챙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흘러가는 게 맞는 걸까?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먹을 것도 있었고 잠잘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자주 찾아옵니다. 외로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허전함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이 감정을 방치하면 마음이 천천히 무너집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76세 장윤자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매일 아침 이유 없이 가슴이 허전해졌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었지만 마음속 빈자리를 견디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장윤자님은 작은 습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5분 동안 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문장씩 기록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친구에게 전화했다. 이런 짧은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둡니다. 클래식이든 재즈든 상관없습니다. 단 10분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연구 자료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혼자 지내는 고령층의 우울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일정한 생활 리듬과 감정 정리가 꾸준히 이어질 경우 정서 안정이 확연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윤정혜 님도 이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불을 정리하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저녁에는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작은 루틴이 혼자 지내는 시간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라는 게 쉽게 바뀌는 걸까? 물론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생활의 흐름을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감정을 기록하거나 하루를 정리하는 짧은 루틴을 만들면 혼자 지내는 시간도 안정적인 울타리를 갖게 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그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는 모두 혼자 살아가는 시대에 꼭 필요한 삶의 기초였습니다. 윤정혜 님이 처음 혼자의 시간을 맞이하며 느꼈던 두려움과 어색함은 많은 분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을 스스로 챙기는 힘을 만들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가벼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5가지 변화는 거창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일상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혼자 지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손으로 삶의 구조를 정비해야 합니다. 생활 자립, 건강 관리, 재정 정리, 관계 유지, 마음 돌봄,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서로 이어져 혼자 살아가는 힘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흔들립니다. 하나가 튼튼하면 다른 것도 안정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분부터 정리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는 한 가지라도 바로 실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동이 작아도 방향이 바르면 삶은 반드시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준비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 살아야 하는 그날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 공감한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